경제 코너 주식이 밥 먹여준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이 사실 그 기사 나온 걸 보니까 국내 상장사의 배당금이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지난해 기준인데 코스피 배당 총액이 35조 원, 와. 코스닥이 3조 원, 배당 성향 역시 두 시장 모두 40%에 육박했다. 그러니까 투자하신 분들이 배당금을 많이 받아가신 게 그만큼 투자를 많이 했다는 얘기로 저는 해석되는데 이건 어떻게 읽을 수 있을까요, 평론가님? 이 배당 성향은 네. 이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기사의 내용은 배당 성향, 그러니까 배당이 높아졌기 때문에 우리 네.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냐. 네. 결론적으로는 맞습니다만 네네. 좀 내용적으로는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배당 성향이 뭐냐면 예. 단기 순이익 중에 배당이 얼만큼 차지하느냐 네.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과거에 저희가 20% 정도밖에 안 됐어요. 예. 근데 이제 최근에 확 늘어난 거죠. 예. 그래서 이것이 또 다시 투자가 재투자가 되면서 이것이 좋은 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는데요. 예. 네. 그게 전체적으로는 맞는데 제가 우리나라 국가 경제만을 놓고 보면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볼 것이 있다고 보는 게 뭐냐면요. 예. 여기 배당 성향을 높인 대부분의 회사들이 금융회사입니다. 즉 은행을 끼고 있는 그 지주회사들이 했다는 건데요. 예. 우리나라 은행 중에 사실은 외국인이 지분율을 50% 넘게 갖고 있는 게 대부분입니다. 아, 그래요? 그래요? 뭐 신한은행, 뭐 어디 은행, 그냥 은행 제가 그래서 관련. 예. 오. 그래서 뭐냐면 지금 배당률을 굉장히 배당 성향이 높은 데가 다 40% 이상 된 데가 그 은행들인데요. 예. KB 금융지주 네. KB. 외국인 지분율이 거의 80%에 육박합니다. 금융 지주라는 말은 KB 은행 뭐 증권 다 포함해요. 그렇죠. 그룹사. 예, 그룹사. 네. 우와. 지금 개별 주식은 거래되지 않죠. 금융 지주만 거래되는 거니까. 예. 그러면 80%면 이건 국민은행이 아니라 남의 국민은행이죠. 그러네. 그리고 하나금융지주 같은 경우도 67%입니다. 아, 네, 네, 네. 하나은행도. 예, 신한은행은 일본계 자금이 설립한 은행이죠. 아, 그래요? 여기도 61.5% 정도 됩니다. 일본계. 최대. 오. 우리 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국가가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모양인데 그나마도 47% 정도 절반 이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네, 네, 네. 이거에서 구조를 잘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 우리나라 지금 은행들의 지배 구조는 외국인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금융주의 회장님들은요 매년 외국에 가가지고 IR을 합니다. 내가 배당 더 많이 줄게. 네. 이런 식의 그래야 회장 연임이 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어떤 정권이 들어와도 그 회장 하나 바꾸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제. 예. 그래서 결국은 이 배당을 누가 주도했느냐를 봐야 되는데요. 예. 결국 외국인이 주도하는 거예요. 네. 그래요. 그러면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배당을 주도하는 세력이 없다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이거 빼고 뭐 철강에서 좀 많이 했다는데 철강 어디예요? 포스코 외국인 지분 많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 기업들은 사실상 배당을 이렇게 많이 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걸 어디서 증명할 수 있느냐? 지난번 방송에서 사실 잠깐 다루려고 했다 못 다뤘는데요. 예. 대통령과 간담회에서 어떤 위원님께서 대통령께 배당을 많이 늘릴 수 있도록 좀 국가가 노력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얘기가 잘 진전이 안 됐어요. 이유인즉슨 배당은 국가가 나설 일이 아닌 거죠. 기업들이 그렇죠. 정하는 거죠. 기업이 바뀌어야 돼요. 예, 예. 근데 저는 거기서 조금 불편함을 느꼈던 것이 뭐냐면 네. 제가 노동조합 위원장을 했지만 저의 대부분의 투쟁은 주식 시장을 통한 투쟁이었어요. 저는 주총 투쟁을 매년 했습니다. 그래서 예. 그러니까 노조에서 주식을 사서 직접 노조가 주식을 사서 네. 그 외국인까지 저희가 동의를 받아서 실제로 사회이사를 국내에서 최초로 저희가 진입시킨 그런 노조거든요. 가시밭길을 예, 거셨네요. 미움 엄청 샀죠. 그런데 그 당시에 제가 그 투쟁의 전략으로 뭐를 했냐면 배당금을 너무 낮게 줘서 배당금을 높게 달라는 주주 제안을 했어요. 주식을 갖고 있는 주주는 배당금을 높게 달라고 주주 제안이 가능합니다. 사회이사뿐만 아니라. 그런데 제가 불편했던 건 뭐냐면 대통령 앞에 보고를
드리는 분들께 불편했던 건 뭐냐면 예. 그 당시에 그분들 그 운용사 분들하고 증권회사 분들 많이 오셨는데요. 다 제가 높게 한 배당에 반대한 분들이에요. 그때는 맞고 예. 지금은 근데 약간 그때는 폐쇄전환? 그렇게 하고 지금 대통령께는 대통령이 권한도 없는 걸 얘기하면 제가 듣는 저는 정말 불편하고 그럼 한 말씀 뭔가요? 그런 말씀을 대통령 앞에서 하신 분은 사실상 배당을 더 늘릴 수 있게 도와달라고 대통령한테 얘기를 하면서 뭔가 정치적인 움직임을 보인 건가요? 저도 그렇게까지 나쁘게 보고 싶지는 않은데요. 예. 그 취지는 뭐 배당이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건 맞지만 같이 얘기하시는 분들이 그런 말을 하실 수 있는 자격은 없는 것 없다. 같은데 했다는 말씀드리고요. 본인이니까 거울을 보란 말씀이에요. 예. 네네네. 그리고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 방송은 그냥 또 남달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해결책을 좀 고민하다 역시 과거에 제가 했던 방식인데요. 제가 외국에도 변호사님 보내가지고 외국에서 의결권 노조한테 찬성 의견 받아온 적 있습니다. 그거 영문 보고서 갖고 있는데요.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국민연금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긴 네, 하거든요. 의결권에 대해서. 네. 이 의결권을 적극적으로 운용사한테 지금 배정해서 그 민간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작업들을 지금 하고 계세요. 이걸 통해서 그 운용사들이 우리나라 국내 기업들을 통해서 배당을 더 해라고 무언의 압박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예. 배당률을 높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지금 주식도 많이 사신 일반 주주들한테 주총에 참석하는데 편하도록 제도도 만들어주고 예. 그 운용사를 통해서 국민연금에서 열심히 배당에 대한 부분들을 어필을 하면 예. 높아질 수 있습니다. 아. 저는 요것만 가지고는 예. 그 말이 안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또 한 말씀 더 드리면 네네네. 금융지주사들이 이 많은 배당을 하는 돈의 원천은 어딘가요? 우리가 낸 이자. 이자잖아요. 나 이자 많이 내니까. 서민들이 우리 집 반이 이자야. 그렇죠. 우리 서민들이 담보대출 받고 그렇게 집 살려고 한 그 그렇죠. 이자 가지고 70%는 외국인이 가져가는 거잖아요. 야, 그럼 외국으로 몰랐네. 나가는 건데 그렇잖아요. 이거 되게 속상한 기사네요. 속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금융과 관련된 기사들은 면밀히 잘 봐야 된다고 봐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대통령 곁에서 예. 그런 조언하시는 분들 이 금융과 경제가 다 이렇게 같이 역학관계가 있는 것은 얘기하지 않고 단지 주가만 올라가는 거를 대통령님께 자꾸 얘기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야, 이게 그냥 단순하게 저는 뭐 이제 국내 투자가 활성화되고 많은 일반 주주분들이 생기다 보니까 배당금이 많아지면 이분들이 투자한 만큼 또 배당금을 가져갈 수도 있는 뭐 좋은 흐름 아니냐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다 보시면 배당 성향 그리고 이제 배당의 절대적인 부분은 전부 다 외국인들이 주도하고 있다 우리 시장에서. 야, 이거 굉장히 불쾌한 내용이었네요, 이 근데 내용이. 상황 자체가 조금 긍정적인 게 배당 성향이 40% 돌파했다는 이 기사에 이제 조금 아름답게 이야기를 좀 얹어보자면 예. 일본 같은 경우는 35%고 대만이 45%의 그 중간 부분 황금점에 이미 우리나라의 상황은 도착해 있다. 그러면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이 그 나머지의 의견들을 좀 걸러서 듣고 반영을 해주신다면 이 조건에서 너무나 확 국민들한테 와닿는 어떤 혜택들이 생길 것 같다라는 생각했고 모디 총리 만나고 온 그날 아마 인도의 포스코가 600만 톤 정도 되는 제철소를 짓는 약속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나라에서는 이제 22년 만에 수건을 풀었다고 하는데 예. 이렇게 우리나라 자체만 말고 이렇게 여러 연대를 맺는 사람들하고 이걸 한꺼번에 돌파하려는 의지가 보여서 예. 저는 그것도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이 돼요. 예, 되게 좋은 말씀인데요. 언젠가는 돌파해야 되는 일입니다. 이걸 이재명 정부 때 돌파하는 게 맞지. 네네. 다음 정부에서는 제가 보기엔 못해요. 그래서 어차피 외국인들이 지분 갖고 있는데 뺏을 수는 없잖아요. 예. 그리고 전 세계가 자본을 다 공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너무 애국자적인 입장에서만 판단할 것도 아닌 거예요. 언젠간 네. 돌파를 해야 되는 거라 예. 돌파는 해야 되지만 우리가 정확한 사실은 좀 알고 있어야 맞습니다. 한다라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그 자본시장 선진화 이런 얘기는 그러니까 많이 하시잖아요. 이 네네. 정부에서도 출범하고 나서. 근데 그 선진화의 의미라는 것이
마냥 우리가 뭐 우리 대한민국 사람은 좀 해외 투자하지 말고 국내 증시에서 코스피 투자합시다. 뭐 이런 개념으로 접근할 게 아니라 이 시장의 어떤 체질이 어떻게 구성되어 네네. 있는지 저변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좀 알고 이런 기사들을 좀 봐야 되겠네요. 예, 예. 네. 야, 저는 오늘 야 보고 나서 나 주거래 은행 KB인데 어. 80%가 그 외국인한테 외국인한테 내 이자 다 주고 있었네. 외국인한테 이자 주고 아, 있었구만요. 진짜 막 불편하다. 거의 다 대표적인 은행들이 다 가반이 하다못해 넘어가지고. SC제일은행은 상장도 안 했어요. 그러네요. 그건 전부 다 외국인한테 가는 거잖아요. 거기 카드 쓰는 분들이 많아요. SC제일은행. 나도 예. 쓰는데. 그럼 기업은행은요? 기업은행. 기업은행은 국가 거예요. 그쵸? 우리나라 예. 나 다 기업은행으로 가야 되는 거야. IBK로 가자. IBK. 이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우리은행은 그나마 국가가 갖고 있어요. 일정 지분을. 네. 그래서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건데 저희는 우스갯소리로 그 얘기했어요. 우리은행이 아니라 월이은행이라고 걱정스러운 은행. 근데 월요일에. 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은행이 그러니까 이건 지나치다는 표현을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은행 중에 애국 마케팅을 우리 은행이 유난히 하길래 저 사람들 왜 저러지? 나름 막, 이유가 있었대. 아니 막 태극 마크를 갖다가 맞아. 막 갖다 받고 뒤에 태극기 막 이만한 거 놓고 막 영상 만들고 이러길래 우리 은행은 왜 이렇게 애국심이 투철한 거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다 배경이 있었네요. 나름 53%나 더 있다고 그 지분이. 지금 야. 그래서 저는 아니구나. 저한테는 그런 기회도 없겠지만 정책을 입안하시는 분들이요. 예. 이 금융 주권은 사실상 넘어갔다고 보셔야 돼요. 우와. 우리나라 은행이 없잖아요. 네. 남의 은행이지 다. 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된다. 예. 왜냐하면 지금 은행에서 모든 경제는 금융으로 통합니다. 부동산도 다 금융과 연결되고 다 금융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함부로 정책을 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은행이 없다? 대단히 심각한 거죠. 그래서 대통령이 국가 펀드를 예, 이렇게 예. 강력하게 외치신 데는 또 그만한 예. 시그널이 있네요. 예. 증권회사들은 어떻게 돼요? 미래에셋, 뭐 키움증권, 찌찌뽕이다. 나 지금 그 생각했는데. 삼성증권 대박이다. 뭐 이런 거. 대부분 거기 지주회사에 편입돼 있잖아요. KB증권은 KB금융 KB 지주에 걸고. 들어가 있고요. 미래에셋은요? 미래에셋은 독립적인가? 독립적이긴 우리나라 합니다. 거요? 예. 왜 미래에셋 깔려면? 나는 미래에셋 주거라니까. 근데 요즘에 이제 그 투자를 하시려면 어쨌든 증권사에 가입하고 끼고 또 해야죠. 그러니까. 어플도 다운받고 해야 되니까 워낙에 많은 증권사들이 있고 뭐 사실은 농협 쪽에서도 하시는 뭐 농협 NH투자증권인가 이쪽도 있고 하다 맞아. 보니까 뭐 꼭 외국인 지분만 다 있지는 않겠지만 네. 우리가 막상 은행 얘기 또 듣고 나고 금융 지주회사 얘기 듣고 나니까 정말 불쾌하네요 이거 진짜. 이제부터 알았으니까. 아깝고. 네. 자, 그러면 부동산 얘기만 좀 마지막에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대통령께서 부동산 얘기 많이 하시는데요. 뭐 최근에도 화제가 됐던 거는 뭐 장특공제 관련된 부분 말씀하시고 계속적으로 이 부동산 드라이브를 걸면서 부동산에 있는 자금이 이제 국내 주식 시장으로 들어오게끔 머니무브에 대한 그 의지를 밝혀주고 계신데 네. 최근 들어서 자꾸 이 논란을 부추기는 대목은 실거주자마저도 세금을 과다하게 정부가 때리려고 한다라는 프레임을 국민의힘 쪽에서 자꾸 이제 뭔가 만들어요? 부풀리고 있거든요. 그거는 가짜 뉴스죠. 뭐 질문이 왜 이렇게 편향적이죠? 왜요? 가짜 뉴스인가요? 가짜 뉴스 같은데 내용이. 가짜 뉴스인가요? 하나를 더 말씀드릴게요. 네. 저는 금융회사 다녔지만 금융회사의 논리나 직원들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똑똑한 직원들이기 때문에요. 예. 그 선수들 말을 들으면 다 맞는 것 같아요. 예, 예. 근데 조금만 비틀으면 범죄가 되는 거고 조금만 안 비틀으면 범죄가 안 되는 이런 표현들을 쓰거든요. 근데 국민의힘에서 지금 얘기하는 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표현인 거예요. 상대를 공격하기 위해서 네네. 그러니까 과하게 과장한 걸로 보여지는데요. 예, 예. 그러니까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 부동산이 계속 올랐어요. 그죠? 예. 그럼 누구나 다 대출만 받으면 돈을 버는 겁니다. 네. 근데 그 대출을 해주는 은행은 어디예요? 누구 거예요? 외국 거. 그렇게 제가 지금 그걸 지분이 말씀드리려고 많아요. 하는 게 외국의 지분이 아니라 많아요. 그러면 대출을 받은 사람은 특혜를 받는 거잖아요. 무조건 부동산이 해주니까. 오르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거는 대출이 아니라 미래에 그 사람의 이익을 담보해주는 공공재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2억으로 대출을 규제했잖아요. 네.
뭐 답답하긴 합니다. 저는 이제 그런 쪽의 일도 좀 하는데 답답하긴 하지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 가만히 앉아서 돈을 왕창 벌었잖아요. 그 어쨌든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대출받아서 왕창 벌은 그 분은 그 대출로 인해서 발생된 거고 그건 공공재를 통해서 자기가 그냥 얻은 거잖아요. 그거를 국가가 규제하는 거 당연한 거고요. 장기적으로 살았다 하더라도 물가 상승률과 그런 걸 다 보면 그거만큼 빼는 것도 이젠 동의가 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전 그런 부분. 그럼 건물 살 때도 2억까지밖에 안 돼요? 제 건물 금액이- 하나 보고 있는데 아, 그래요? 2억밖에 안 돼요. 아니, 한 100억은 아니 주거만 그렇게 가능한 거고요. 아, 건물은요? 건물은 LTV라고 그래서 그 거래가 네. 감정가에 그 리미티드가 있죠. 그래서 아니, 왜냐면 50%면 50%, 60%면 60%. 최근 연예인분들 그 어떻게 부동산 샀는지 우리 대표님이 공개하셨는데 보니까 100억짜리 사면 거의 60% 70%다 대출 받고. 연예인이니까. 그걸 LTV라고 하는 거예요. 그 100억에 네. 그 리미티드가 있어요. 그걸 그 중에 60%만 인정해줄게, 50%만 인정해줄게 한 게 LTV거든요. 그래서 그 대출을 보실 때 용어에 잘 익숙하셔야 되는데요. LTV, DTI, DTI. CSR, 그 이자 보상. 그거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네. 이런 걸 아시면 되는데요. 그거는 2억과 상관없습니다. 아, 그렇구나. 주거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 특별히 이제 연예인이라서 이렇게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아닙니다. 그 연예인들이 갖고 있는 자산의 규모 이런 것들을 다 판단해가지고 맞출 수 있는 기준 상한선에서 아마 대출을 그렇죠. 내주겠죠. 100억대 빌딩을 사는데 막 90억을 대출해 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건 안 되고요. 그러니까요. 예. 네, 한 왜- 70% 가까이는 받았던데. 근데 왜 그래요? 여기서 지금 투자 상담하는 아, 예. 어떻게 뭐 복채라도 드려야 되나? 아니 그래서 저는 궁금했어가지고. 그런 차원에서 그 정책이 필요한 거고요. 요즘에 그냥 부동산 하시는 분들 얘기를 다 들어봅니다. 저도 이 방송 때문에. 네. 근데 너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는데요. 듣는 분이 힘들 것 같아요. 너무 전문 용어도 많고. 아, 그런데 네네네네. 저는 오늘 딱 요약을 해드리면 뭐냐면요. 네. 지금 현재 부동산 정책이라 나온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대출 규제. 2억. 예. 오. 그만큼 이게 세네. 우리나라 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건 금리와 대출입니다. 네. 그 대출 하나로 엉망이 돼 버렸어요. 강남 3구가. 맞아. 그죠? 네. 예. 이 대출을 옥죄는 정책 이외에는 지금 부동산 정책이 나온 게 없습니다. 왜 안 나왔냐? 저는 조금 의심을 하면 정치인들 의심하면 어쨌든 선거 앞두고 막 조세를 막 그냥 부담을 시킬 수는 없잖아요. 단 지금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는 선거 이후엔 추가 대책이 반드시 나올 것 같다라는 네. 제가 추정을 좀 아마 이제 해보고 공급 대책은 제외하고 말씀하신 거니까요. 예. 네네네. 공급 대책은 사실은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는데 사실 위험해요 지금. 그런데 제가 압구정 현대 아파트나 이런 것도 제 나름대로의 다른 또 다른 분석이 있는데요. 예. 그건 뭐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지금 이 정책은 나쁘지 않다. 예. 근데 예. 국힘은 그런 얘기를 할 자격이 없는 게 윤석열이 대통령이던 시절에 시행령으로 그거 잠깐 부동산세부터 해갖고 뭐 종부세 다 멈춰줬었잖아요. 그때 이러시면 안 된다고 얘기한 의원이 있어요. 없죠. 없는데 지금 와서 그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고 또 그 전 정부로 넘어가 보면 다주택자뿐만이 아니라 임대사업자들도 사실 혜택을 많이 누리셨잖아요. 네네. 그럼 이제 정상화로 정상화 단계로 그냥 임시 방편으로 메우는 거 말고 정상화 단계로 가는 거기 때문에 아픈 분들이 있고 속상한 분들도 있겠지만 언제까지 그 우리가 이렇게 아니란 상황에서 그냥 나 재산 지키려고 그렇게만 버티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요 결단을 한 이재명 정부도 저는 참 용기 있고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의 원칙은 딱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집이라는 개념 자체를 투자의 개념이 아니라 거주의 개념으로 보고 이제 접근하고 이제 시장 자체의 체질 개선을 하겠다라는 원칙인 것 같기 때문에 맞아요. 아까 초반에 얘기했던 뭐 장특공제에 대한 부분도 아마 그 원칙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불필요한 논란은 빨리빨리 좀 바로 잡으시려고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고요.